안녕하세요.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염종인 과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보고 계신 두 차종,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로 궁금해 하실 만한 차량인데요. 저희 마이바흐에서의 유일한 전기차인 EQS 680 SUV, 그리고 요즘 화두로 많이 떠오르는 이제 테슬라의 모델 X 차량입니다. 이 두 차량을 시승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느낌들도 같이 좀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지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EQS 680 SUV 마이바흐 차량은 이제 2억 3,3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델 X 차량은 1억 4천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이제 옵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모델 X 같은 경우는 5인승 시트, 6인승 시트, 7인승 시트를 각각 선택하실 수 있고, 플레드 버전과 일반 버전 AWD로 또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외관 컬러와 실내 컬러에 따라 가지고 또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옵션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바흐 EQS 차량하고 가격 차이가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대의 차량과 2억대의 차량, 당연히 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승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시승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차량 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 모델 X 테슬라도 굉장히 큰 차량이지만 여기 딱 보이실까요? 거의 나란히 세워놨는데 EQS가 더 크죠. 그래서 사실상 뒤에 부분도 저 튀어나와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폭도 좀 더 크고요. 그래서 이제 두 차량 모두 뭐 큰 차량은 맞지만 이제 EQS 차량이 더 큰 차량이다 라고 일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트 쿠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법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네, 다만 이 두 차종은 일단 뭐 타겟팅하는 목적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겠지만 뭐 승차감과 뭐 주행 퍼포먼스와 이런 부분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X에 탑승을 했습니다. EQS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느낌이고, 사실 위에 천장 부분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거 말고는 뭐 사실상 모델 Y, 주니퍼 이번에 판매 중인 모델과 전체적인 퀄리티에서는 큰 차이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그래도 모델 Y, 주니퍼보다는 스크린이 좀 더 크다는 부분은 있고, 그리고 모델 Y에 없는 계기판이 또 존재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테슬라 매니아 분들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보통 리리프레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2026년형이에요. 그래서 2026년형의 이제 리리프레시 차량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뭐 카메라가 하나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뭐 FSD 기능을 좀 더 정교하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전 모델은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 모델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뛰어난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탔던 전기차가 테슬라 모델 Y였었어요. 그래서 모델 Y 기준으로 삼고서 이 차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 부분은 뒷좌석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나름 대형 SUV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부족함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쉬운 점은 재질, 소재, 그리고 뭔가 좀 마감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너무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거기 이 기세로는 글쎄요,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이 올해 10만 대를 넘어설 것 같은 느낌까지 들고 있고, 뭐 국산차의 가장 메가 히트 차량인 뭐 소렌토나 스포티지 뭐 이런 차량들보다도 5월 달에 더 많이 팔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가격 대비 되게 좋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데 FSD에 대한 추후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에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차량에 익숙하신 분들, 이제 승차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꼭 시승을 해보시고, 네, 구입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분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전체 모델이 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조금 하드한 차량을 좋아하기도 하고, 스포티한 느낌과, 그리고 핸드폰도 거의 항상 뭐 아이폰만 쓰거든요. 뭔가 좀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을 되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얼리 어댑터 같은 그런 느낌도 네, 즐겨 하기 때문에 기존부터 테슬라 차량들을 많이 이용을 해왔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모델 X까지 통틀어 가지고 제가 느꼈을 때 그래도 테슬라에서 가장 승차감이 좋은 차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모델 3 하이랜드 차량인 것 같아요. 네, 그 차량은 사실은 타는 동안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테슬라라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요. 오히려 뭐 비슷한 크기의 차량으로 따지면 BMW i4라는 차량보다도 개인적으로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승차감을 테슬라에서 논한다, 그럼 저는 이제 하이랜드 모델 3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이제 모델 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량은 모델 Y 주니퍼보다 2배 이상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대부분 높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긴 했지만 굉장히 승차감이 좋을 것이다. 네,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2배인데 모델 Y 주니퍼보다 뛰어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리뷰를 저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델 Y랑 비슷한 정도의 승차감,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은 느껴지지가 않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 Y 롱이 승차감이 더 좋다,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희도 벤츠로 치면은 GLC랑 GL2가 있는데, GLC도 너무 훌륭한 차지만 GLC 타다가 또 GL2 타면 또 넘사벽의 느낌이 또 있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조금 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모델 Y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더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나온 주니퍼보다 이 차가 승차감이 더 안 좋고 더 불편하다, 요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딱 그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승차감과 정숙성, 이런 일반 차에서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다면 사실 이 차를 사면 안 되는 결론까지 이르게 돼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 4천짜리 차가 어떻게 이런 승차감을 주고 할 수 있을까. 마감 품질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FSD예요. 사실 뭐 마이바흐 직원으로서 지금 테슬라의 FSD를 설명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도입될 수 있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테슬라에서 이 FSD를 빼놓고선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너무나도 뛰어난 기술인 그 FSD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델 X에 이제 아까 이제 뭐 비교 시승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는 건데, 기존에 한번 보신 적 있었어요? FSD 어떤 느낌인지 타보신 적이나 전혀 없었죠? 네. 유튜브로 영상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보셨을까요? 네. 아,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걸 보셨을 때? 전적으로 차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그쵸. 어느 순간부터는 믿게 될 것 같고, 있는 게 맹신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위험적인 부분 말고는 다른 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좀 허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믿진 않았죠. 사실 믿기진 않았죠. 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 생각을 하시죠.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타보고 나서 아, 진짜 내가 뒤처진 삶을 살았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미 영화 속에서 보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를 저는 모르고 있었고 부인하고 있었고 이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너무나 이제 작동법도 쉬운데 근처에 있는 뭐 삼성역을 한번 찍어볼게요. 삼성역을 찍고, 참고로 FSD라는 명칭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시스티드 드라이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모드를 컴포트, 스탠다드, 뭐 신속주행, 매드맥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속주행으로 한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운전하지 않을 거예요. FSD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차선 변경, 깜빡이 켜고 주차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FSD가 이제 테슬라가 알아서 자율로 해주는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에서의 그 회생제동으로 멀미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는데, 이건 한번 좀 더 타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나 다른 뭐 지인들이 표현하기로는 저보다 운전을 훨씬 잘한다라고 해요. 네, 왜냐면 얘는 테슬라의 회생제동을 느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통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으로 살짝 쏠림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조차 느껴지지 않고요. 정지된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 더 이상 승차감을 논하는 게 맞나 싶을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 차량의 승차감을 기대하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반적인 운전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FSD를 키는 순간 그런 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왜냐면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닌데 멀미도 안 하고 뭐 쏠림도 없고, 과연 뭐 승차감이라는 그 기준과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FSD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수도 없이 봤지만 이게 말이 되나? 믿기지도 않았었고, 뭔가 좀 불편한 게 있을 것이야, 내지는 뭔가 단점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FSD 기능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들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이제 북미에서 만들어진 차량들만, 이제 북미에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들에만 이제 한미 FTA로 인해서 별다른 뭐 인증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테슬라 모델 Y, 뭐 주니퍼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 그때서야 아마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드려야 될 부분은, 지금 테슬라의 FSD 또한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네, 이것도 엄밀히 보면은 반자율주행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레벨 2 플러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운전자가 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하셨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운전자가 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거나 완전히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감독을 해줘야 되고, 일반적인 오토파일럿이나 아니면 반자율 주행 기능처럼 핸들에서 손을 오랫동안 떼고 있고 정면 주시를 안 했었을 때가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계속 본다거나 하게 됐을 때는 여기에 있는 카메라로 제 눈동자를 감지를 하면서 이 기능을 스탑 시켜버려요. 태선 변경도 알아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독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이 기능을 즉각 해제를 하고 그냥 직접 운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전혀 뭐 이질감이 있다거나 뭐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기능은 즉시 해제가 되고요. 네, 혹은 이쪽에 있는 휠 버튼을 눌러도 기능이 즉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차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나거나 문제 생기면 결국에는 운전자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끄고서 직접 개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많지가 않다는 게, 네, 이 차량의 이제 이 기능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눈동자는 정면만 볼 수 있지만 이건 측면과 후면까지 눈동자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매끄럽게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은 오히려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이용을 해봤었을 때 걱정은 아니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요즘 횡단보도에서 이제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 사람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아직 학습이 안 됐나 봐요. 사람이 없으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제어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구간을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고속도로에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학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톨게이트에서는 하이패스가 아닌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능을 꺼서 하이패스로 운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속주행이거든요. 하게 되면은 그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신속주행에서의 버스 전용 차선과 속도를 오버해서 하는 부분들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신속주행이 아니라 스탠다드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속도를 지키면서 전용 차선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그때 변경을 해가면서 이제 감독형이기 때문에 뭐 직접 조절을 해주신다면 전혀 위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는 집이 동탄이에요. 그래서 동탄에서 서울 압구정으로 출퇴근을 매일 하는데 아침에는 막히는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서 5시 반에는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면은 서울까지 도착을 해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보통 뭐 6시, 7시, 8시 요 정도에 이제 제가 보통 퇴근을 하게 됐을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2시간 반씩도 걸려요. 네. 느껴지는 피로감이나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의 이 자율주행 기능, 이 FSD 기능을 활용을 했었을 때는 삶이 너무나 이제 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테슬라만의 이제 전유물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지만 뭐 빠르면은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후년이 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마이바뿐만 아니라 벤츠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네, 새로운 차종들은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된 상태로 출시가 될 거예요. 다음 달이면 벤츠 S클래스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이바우도 같이 나올 거고, 그리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 GLC 전기차, 그리고 뭐 CLA 전기차, 그리고 연말에는 GLE, GLS 페이스리프트, 내년 상반기에는 뭐 GLS 마이바우 페이스리프트, 앞으로 계속 이제 신차들이 이제 쏟아지거든요. 근데 이 차량들의 공통점은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으로 카메라나 센서들이 다 탑재가 된 상태로 출시를 한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예전에 흔히 MBUX라고 불리던 프로그램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MBOS 형태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방금 말씀드린 자율주행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량들 아직 저도 뭐 당연히 기회가 없어서 테스트도 못 해봤지만 말씀을 하시기를 테슬라의 이제 FSD보다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프로그램이 더 뛰어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정말 뛰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일 3사 차량들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도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가 가장 빠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사실은 얘가 많이 뒤로 눕혀져 있어가지고 최대치로 했었을 때는 큰 차이는 없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트에 이제 뭐 안락한 부분, 쿠션감, 그리고 뭐 팔걸이가 없는 부분들, 그리고 착석할 때 이 가죽에서 느껴지는 질감 차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마이바흐랑 비교 대상이 아닐 수가 있고, 이게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라고 핸들도 달아놓고 브레이크 엑셀 다 달아놨는데 자율주행 할 거면 무슨 소용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의 개념이라면 운전하기가 편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뭐 승차감이 좋아야 되고 뭐 잘 나가야 되고 뭐 부드러워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차량은 많이 밀려 있죠. 뒤쳐져 있죠.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승차감으로 논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맞는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은 뭐 단순히 이제 그런 의미로 타는 차가 아니라 뭐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테슬라는 혁신적인 차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뭐 전혀 부족함은 없는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우리나라 인가받은 것보다 주행거리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 많거든요. 네, 실제로 마이바흐 EQS도 그렇고 뭐 대부분 차량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인가받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500km에서 550 사이로 인가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한 그 정도 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모델 X 시승을 하면서 뭐 FSD 기능도 보여드렸고, 다시 저희는 마이바흐 센터로 돌아가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 Y와의 비교, 승차감이 생각보다 모델 Y 비해서 뛰어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당연히 뭐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저희 마이바흐 EQS랑 비교를 한다면 뭐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논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SD가 주는 부분들은 말도 못하게 뛰어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모델 X 시승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